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일랜드인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날 아일랜드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그 민족이 켈트족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켈트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민족과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이 유럽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날씨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4계절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체인지업을 하죠. 변화무쌍합니다. 매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따뜻한 태양을 많이 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에 가면 자칫하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우중충한 날씨,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은 750년 동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식민 통치 기간 중에 그들이 받은 압박, 핍박, 서름, 토지를 수탈당하고, 그리고 많은 세금을 영국인들에게 내야 되고, 그리고 갖가지 못쓸 그러한 자행을 시켜보고 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845년부터 1851년까지 7년 동안 지속된 대기근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그들의 우울한 날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음주 문화, 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죠. 아일랜드의 술, 특히 아이리시 위스키는 우리가 패디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패디라 하면 영어로 스펠링이 PADDY인데, 패디는 아일랜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디의 눈물 또는 산 이슬, 마운틴 듀 또는 달빛, 문샤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스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이리시 그 위스키 중에 유명한 제임슨 위스키를 한 잔 따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향도 좋고. 우리가 그 아이리시 위스키의 기원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위스키의 발상지는 오늘날 그 중동 지역 아라비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이 선교사들이 4세기와 5세기 사이에 이렇게 중동 지역, 아라비아 지역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당시 꽃을 증류해서 아라크라는 증류주를 제조했는데, 이때 이 아일랜드의 수사들, 망크, 난, 이 수사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 증류주 제조 기술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이 수사들은 이 증류주 기술을 들여와서, 아일랜드는 이 보리의 이 품질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이 보리로 위스키를 증류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수도원 수사들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위스키를 제조했는데, 이 수도원 경내에서 수사들이 위스키를 마셔보니까 아주 알딸딸하게 하는, 그 기분을 좋게 하는 특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스키 제조 기술을 자기들끼리 수세기 동안 수도원 내에서 비밀에 이렇게 붙여놓고 은밀히 제조해서 자기들끼리 마셨습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성 패트릭이라고 했죠. 432년에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아일랜드의 수도성인 성 패트릭은 여기저기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 기독교를 포교하러 다닐 때 이 위스키를 제조하는 장인, 기술자를 꼭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일랜드에는 스네이크, 뱀이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이 아일랜드 그 지형이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뭐 뱀이 살 수 없는 환경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패트릭은 젊은이들이여, 내가 아일랜드 땅에서 모든 뱀을 다 몰아냈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 일화는 성 패트릭이 위스키에 취해서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위스키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뭐라고 아일랜드 게일어로 뭐라고 읽었냐면 이시카바로 읽었습니다. 이시카바람은 The Water of Life, 생명수란 뜻이죠. 생명의 물이란 뜻이죠. 원래 이는 라틴어로 와인, 포도주를 뜻하는 아쿠아비테라는 말은 생명의 물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아쿠아비테에서 유래한 이시카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기간 동안 영국 아일랜드에 주둔하던 그 영국 군인들이, 아일랜드인들이 이시카바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시카바가 오늘날 위스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스키 하면 먼저 여러분은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 뭐 유명하죠. 뭐 발렌타인, 조니 워커, 로얄 솔루트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를 떠올리는데 위스키의 발상지는 아일랜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키 그 제조 기술이 이 수도원 경내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와 이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1494년 이 제임스 4세, 당시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4세의 명령으로 존 코어라는 사람이 메가라고 하면 이 보리싹을 말린 거죠. 이 메가를 증류하여 위스키를 처음 제조를 했습니다. 이후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략 120여 개의 위스키 제조 공장이 오늘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위스키가 제조된 연대는 1556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만들어졌죠. 원래 이 위스키 제조 기술은 아일랜드에 먼저 들여왔는데, 아일랜드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로, 또 이 프랑스로 전수돼서, 프랑스는 이 오늘날도 이 브랜디가
하잖아요. 이후 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키 하면 스펠링 여러분 WHISKEY 또는 WHISKY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아일랜드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위스키의 영어 철자를 WHISKEY로 고집을 하면서 아일랜드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영어 스펠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 위스키는 여러분이 이 상표를 보면 WHISKEY입니다. Y 앞에 E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는 E자가 Y 앞에 E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우리가 스카치라고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위스키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 스펠링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스코틀랜드산인가 아일랜드산인가 위스키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펠링 차이 말고 이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아일랜드 위스키의 차이점은 또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이 메가, 이 보리싹을 노천의 이 토탄불에서 막 연기도 있겠죠. 노천의 이 토탄불에서 메가를 말립니다. 그런데 아이리시 위스키는 연기가 없는 밀폐된 가마에서 이 메가를 말립니다. 따라서 이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아이리시 위스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훈제의 맛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아이리시 위스키는 3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스카치 위스키는 2번의 이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이리시 위스키가 순도면에서 스코틀랜드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보다 더욱 정제된 아주 정갈한 맛을 내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술은 술 맛이 좋으려면 거기에는 이 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세계 최고로 만든 비결은 이 토탄 피트라고 했죠. 이 토탄색 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아일랜드의 이 늠문화, 보그, 늠문화, 이 토탄, 피트 또는 터프라고 하는데 이 늠문화를 설명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일랜드 이 땅은 예전에 켈트족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 때 또 그 이전 원주민이 들어와서 살 때 주로 이 해안 지방에서 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일랜드 땅 내륙은 이 숲이 울창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 울창한 산림을 이 개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썩어가지고 토탄이라는 연료 땔감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아주 다크 브라운, 짙은 갈색을 띠는 이 토탄층이 아일랜드 전역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토탄을 우리나라 그 산에서 떼장을 뜨듯이 장장 모양으로 이 삽으로 그 토탄을 파서 이렇게 노천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말렸다가 이전에는 이 당나귀에 실어서 우리나라 장작을 집에 겨울용 땔감으로 쓴 것처럼
모아놨다가 이 벽난로, 이 부엌에서 키친에서 요리할 때 또는 이 보온용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이 물은 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토탄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주 물이 정갈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보구층이 이 토탄층이 스코틀랜드보다는 아일랜드의 이 토탄층이 더 두껍기 때문에 물의 이 퀄리티, 질에 있어서도 아일랜드 물이 더욱더 좋은 것이죠. 오늘날 아일랜드에는 100여 종의 위스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양조장은 앤트림주 해안가에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시밀스. 부시밀스인데 1608년부터 위스키를 제조하고 있으니까 400년이 넘었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고 널리 애용되는 아이리시 위스키로는 부시밀스, 화이트 부시, 블랙 부시, 레드 브레스트, 1780년부터 제조를 시작한 제임슨, 제가 이 제임슨을 따라 가지고 왔습니다. 또 파워스, 패디, 탈라모아 듀, 로크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시밀스 위스키는 아일랜드에서 아주 유일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이 술 제조가 공식화 되기 전에 1997년에 가정에서도 민가에서도 밀주를 제조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숨어서 각 가정에서, 각 마을에서 만들어 먹었죠. 이 밀주를 포친이라고 합니다. 포친. 이 포친은 게이러죠. 이것은 리틀 팟, 작은 우리 티팟, 티 끓이는 물, 차를 마실 때 물 끓이는 커피 팟 있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이 팟을 뜻하는 포친으로, 게이러로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 제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켈트족 음주, 가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우중충한 날씨, 우울한 날씨,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받은 핍박, 서름, 그리고 이 감자 대기근, 뭐 이런 등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술이라고 했잖아요. 술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 가정에서는 영국 군인들, 영국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아주 밀주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아일랜드 전역에는 200여 포친 제조업자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이제 정식으로 합법화되었죠. 그래서 이 밀주를, 아까 아이리시 위스키를 제가 패디의 눈물, 산 이슬, 마운틴 듀, 달빛, 문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이리시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없는데 제가 한 20-30년 전에 시청 있는 곳, 그 플라자 호텔이 오늘날 있죠. 거기에 로비에 가면 아이리시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뭐 날씨가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아이리시 커피를 마시면 좀 이렇게 열이 나니까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리시 커피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에는 아이리시 커피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이 아이리시 커피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일랜드 남아일랜드를 보면 이 중앙 지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강이 이 셰넌 강입니다. 이 셰넌 강줄기 줄기쯤에 셰넌 공항이 있는데 이제 미국 등지에서 이 아이리시들이 고국을 찾아오면 이제 남아일랜드의 이 중앙 지역에 셰넌 공항이 있으니까 물론 수도에는 더블린 공항이 오늘날 있지만 이제 거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각 지역으로 가는 도메스틱 에어라인을 이제 이용합니다. 뭐 버스를 이용하든지 기차를 이용하든지. 근데 아일랜드는 이 날씨가 아주 음산하고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온도가 낮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한여름에도 이렇게 또 4월, 5월에도 이제 을씨년스러운 거. 그래서 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 승객들이 이제 추위에 떠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 추위를 좀 달래려고 잠시 이렇게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던 이 승객들이 그 공항 내에 있는 바에 들르곤 했습니다. 이때 이를 본 그 바텐더 그 이름이 그 바텐더 이름이 조 쉐리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승객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승객들에게 좀 몸을 이렇게 덮여줄 수 있는 그러한 뭐 음료를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쉐리단이 커피, 위스키, 설탕을 섞어서 그 위에 하얀 생크림을 얹는 그러한 아이리시 커피를 창안해 냈습니다. 1940년대에 쉐리단이 아이리시 커피를 만들었으니까 역사가 꽤나 오래 되었죠. 그래서 아이리시 커피는 오늘날도 이렇게 추위에 몸을 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농사를 짓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 그 농사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식사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아주 뭐 헤비합니다. 아침 식사가 뭐 소세지에다가 뭐 등등 감자에다가 뭐 빵에다가 뭐 아주 헤비해요. 그래서 이런 헤비한 식사를 한 뒤에 아이리시 커피 한 잔을 하면 아주 개운한 맛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기네스 맥주를 여러분에게 아일랜드 펍 문화를 소개하면서 기네스 맥주를 말씀드릴 때 아일랜드의 펍에서 그 펍 문화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펍에 들어가면, 가령 5사람이 이렇게 펍에 들어가면 맥주나 위스키를 살 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5잔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술 마시는 속도가 다르니까 뭐 잔이 비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가서 그 빈 잔을 또 채워가지고 또 비면 세 번째 사람이, 이걸 라운지 시스템이라고 했죠. 돌아가면서 술을 사는 거. 이 더치페이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온통 술값을 내는 그런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그 술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펍에서도 이 술문화, 위스키나 여러분이 맥주를 이렇게 주문할 때 여러 명이 가서 이 라운지 시스템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술 마실 때 이제 건배 하잖아요. 영어로 cheers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말로는 이 건배를 슬런차라고 합니다. 슬런차. 이게 cheers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슬런치 하십시다. 슬런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일랜드의 음주문화, 특히 그 아이리시 위스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스트레스도 푸실 겸 주말에 아이리시 펍에 가서 아이리시 위스키 한 잔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e feeling blue, there'll be an angel looking in at you. Lay down your head, let yourself be free.